그런데 매우 높은 확률로요, 이 모든 걸 습득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지점을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 제가 존예녀를 왜 못 만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죠. 종로 쪽이었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최근에 갔었어요. 그쪽에 가보니까 노숙자분들이 조금 몰려있더라고요. 되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들여다봤더니 어디 짬도 안 되는 놈이 까불고 있어 라는 식으로 한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 노숙자분들은 이 오래된 사람 편을 들고 있었고요. 이 장면을 보고요, 조금 씁쓸하지만 인간 사회의 한 특성을 봤던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면요, 알게 모르게 서열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한 10분만 있으면요, 이 옆에 있는 남자가 족밥인지 아닌지, 나보다 우월한지 아닌지 대충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압도적인 피지컬로 나타나기도 하고, 옷에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명품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까 소신이 있고 자신감에 꽉 차있는 그 느낌에 압도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느끼는데 과연 여자는 못 느낄까요? 장담컨대 남자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느낄 겁니다. 괜히 찐따 경보가 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단어로 설명하면 느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바이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쨌든 딱 정확하게 어떤 단어,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의 느낌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의 느낌은요, 그냥 몇 분 대화만 해도 조금 찐따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 이걸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계시죠? 저 얼굴은 보진 않아도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은데? 라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본능적인 느낌이 있다고요. 저도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고 코칭을 하다 보면요, 한 10분만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도요, 대략 한 70% 정도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까지 어느 정도는 유추해서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느낌이라는 건요, 본인 스스로 간절히 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거가 지금이 된 거고, 그 지금이 미래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요. 그래, 알았어,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내 느낌이 조금 별로야, 그러니까 여자가 느끼기에 매력적이지 않으면 뭐 시도도 하기 전에 그냥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좌절스러웠어요. 당시에는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당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멋있는 연예인의 느낌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배우를 정말 좋아해서 나는 라이언 고슬링이다, 나는 라이언 고슬링이다, 이렇게 매일매일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배우로 치면 메소드 연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라이언 고슬링의 느낌이 나왔을까요? 당연히 안 나왔고요. 매번 여자한테 발리기 일쑤였죠. 뭔가 내가 행동할 때마다 그 어색한, 조금 이상한 느낌, 스스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걸 하다 보면요, 정말 그 어느 순간에는 한 3% 정도는 라이언 고슬링의 느낌이 조금씩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지고요, 몸의 느낌들이 조금씩 남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기하게 과거보다 여자들 반응이 좋아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방식이 어느 정도까지는 먹혀요.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여러분의 등급보다 조금 아래 여자한테는 먹혀요. 근데 이쯤 되면요, 여러분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최소한 나랑 동급이거나 아니면 존예녀들, 나보다 더 가치가 높은 여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들. 저도 딱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애매한 여자들이 자꾸 되게 많이 꼬이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여자를 훨씬 더 지금 많이 만나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참 이런 거 보면요, 사람은 자기한테는 진짜 한없이 관대한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보다 높은 급을 만나죠? 제가 장담하는데 99%는 그냥 발리고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당시에 민망하지만 존예형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진짜 급 높은 여자를 꼬신다, 이런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여자를 연속적으로 만났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정말 쪽팔린 일이지만 10번인가 연속으로 여자한테 그냥 개까였습니다. 그것도 2번도 못 만났어요. 한 번만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더 답답했던 건,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집착을 하게 돼요. 뭐 픽업 강의를 듣게 되고, 내 멘트가 문제인가, 아니면 섹슈얼한 대화가 없었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매우 높은 확률로요, 이 모든 걸 습득한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 지점을 보통 유리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시 제가 존예녀를 왜 못 만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를 꼬시는 방식을 보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 여자에 맞는 공감대를 찾으려고 하거나,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나를 어필을 하거나, 남녀의 대화로 이야기를 하거나, 호감 표현하기, 이런 것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바로 내가 빠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 여자를 알려고 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의 장점을 어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게 뭐 표면적인 거, 그러니까 나이, 일, 직업, 취미, 뭐 이런 것들밖에 없죠. 누군가를 따라
따라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가장 유니크해지는 방법은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나다울 때예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 하나같이 어디서 배워서 다 똑같이 그녀에게 어필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돈 많거나 잘생긴 사람을 이길까요? 뭐 여자의 본능을, 무의식적인 걸 건드린다고?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애초에 그런 게 가능했으면 그 사람이 심리학자를 했겠죠. 여자 앞에서 이빨이나 털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끊지 말고요, 끝까지 한번 계속 들어봐야 돼요. 자, 당시에 제가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 작년에 적었던 부분들인데요. 저는 과거부터 가장 유니크한 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졌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피상적으로 알던 그냥 남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의 욕망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는지 아세요? 99%는요 무지해서, 몰라서 생겨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은요 진짜 사람 눈빛부터 다르게 만들어요. 제가 라이언 고슬링을 보고 연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모방이 아니라 진짜 나로서 여자에게 들어가는 느낌, 나 자체가 돼서 그라운드에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아예 태도부터 달라져요. 정말 신기한 게요,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잡기술, 호감 표현, 이런 것들 저는 거의 신경을 진심 안 썼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보다 훨씬, 정말로 훨씬 진짜 괜찮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뭐 여자 꼬시는데 이런 짓까지 하느냐. 네, 저는 여자 꼬시는 거요, 막 무슨 진짜 학자처럼 파고들진 않아도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보단 진짜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것도 결국 인문학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여자 심리인 거잖아요. 너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네, 그 안에서 독특함과 가장 유니크함, 아우라, 바이브를 만들어주는 건요,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강조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거였죠. 만약 이 영상을 보고요, 나도 한번 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겠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요 진짜 장담하는데 반드시 변합니다. 단순히 여자뿐만 아니라 인생의 큐브 자체가 바뀔 거예요. 쉽냐고요?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확 안 떠올라갖고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떠오르면요,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정리를 하고 그걸 다시 쓰고 그렇게 하나하나 조각들을 맞춰 나갔어요. 했던 이제 나라는 그림이 선명해지기 시작한 그 지점, 여자 만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1차원적인 자극적인 정보를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면 실망시켜드려서 여러분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모든 기술은 본질이 잡혀야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르면서 여자를 알아가고 싶다?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한 인간이 변하는 과정은요, 존녀녀를 만나는 과정은요, 돌고 돌면 너 자신을 아는 과정이다라는 것. 이 긴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문학이다라는 것.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저희 어트랙티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여러분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